안녕하세요. 예슬리드 시청자 여러분, 안성화입니다. 오늘은 유아체육 노소 강사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리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아체육 강사 노수호라고 합니다. 현재 세종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소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미대를 전공했다고 들었어요. 네. 미대에서 체육으로 전공하기까지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미대를 다니면서 정말 좋아서 간 곳이었지만 작업을 하면서 허리 통증의 경험이 너무 심하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운동도 많이 하지도 않았고 허리부터 해서 안 아픈 곳이 진짜 별로 없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매일 재채기에 비염에 정말 되게 힘들어 했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 졸업을 하고 제가 운동을 조금씩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허리 때문에 허리 통증이 조금 좋아졌으면 하는 의미로 병원보다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해서 처음으로 간 곳이 크로스핏이었어요. 크로스핏으로 그렇게 고강도 운동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때 그 크로스핏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재밌다라는, 그리고 또 내가 허리가 점점 나아지는 걸 보면서 이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고 진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물에 스며들듯이 이렇게 정규 교육 과정까지 밟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화가가 원래는 꿈이었거든요. 체육인 분들도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정말 네. 미술, 미대 네. 이런 사실 환상도 있을 거고 좀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미대는 어떤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위기는 솔직히 어떤가요? 약간 저희 때는 저희 때 라떼가 나오는데요. 저희 때는 좀 강압적이었어요. 저희도 예체능계이기 미대도.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체능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서 집합도 많이 하고 이제 선후배 사이도 관계도 조금 강하고 인사도 꼬박꼬박 잘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약간 타면 안 되고 약간 이런 이런 좀 강압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또 여초과다 보니까 조금 신경 쓸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예체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술, 체육, 음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도 사실 힘들잖아요. 예체능은 정말 뛰어나거나 정말 노력을 정말 많이 하거나 운이 좋거나 길을 잘 잡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체육과 미술을 조금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어떤 것 같을까요? 체육과 미술을 비교해서 하자면은 완성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조금 달라요. 음. 네. 미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론 이제 긴 시간이지만 꽤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완성을 해 나가고 어느 정도 완성을 하는 과정이 있는 반면에 체육은 사실 지금 생각해도 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완성이라는 기준이 되게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미술은 딱 보면 이건 완성된 작품이다라고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체육은 사실 선수들도 아직 완성시키지 못한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서 체육의 매력이 좀 더 느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이제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체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노소 강사님이랑 한번 이제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워낙 실내 활동이 많잖아요. 밖에 나가지 말아라.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 이런 이제 부모님들의 지도가 있는데 꼭 따로 체육을 시켜야 할까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시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집에서 각자 그냥 체육 활동, 신체 활동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서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 활동을 조금 별도로 시켜주시는 게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문화된 기관에서 받는 것들이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지만 만약에 그럴 여유가 안 되고 여건이 된다면은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들이 다 나은 선택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실내 운동이 요즘 많다고 했잖아요. 그 실내 운동들이 햇빛을 못 받고 이제 우리 낮 활동을 통해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밤에 수면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햇빛을 받지 못하고 실내 활동만 하게 되면은 약간 조금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성장에도 조금 유의미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체육 지도를 꼭 어디 가서 체육을 하는 게 좋느냐라는 질문보다는 오히려 체육 활동은 하되 어떤 방식으로 어느 공간에서 하는 게 좋은가가 좀 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내 아이는 저거 못할까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으세요. 네, 많으신데 유아기에도 타고난 운동신경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할까요? 아무래도 우리 요즘에는 다 재능이라고 얘기해요. 공부도 재능, 미술도 재능, 운동도 재능. 근데 맞아요. 타고나기를 조금 더 운동신경이 더 좋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신경이란 것들은 그냥 태어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인적으로 시기마다 발달되는 감각도 달라지고 발달되는 운동 모터 컨트롤도 훨씬 더 다양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운동신경이 좀 떨어져서요 라는 말 한마디로 운동을 조금 소극적으로 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지 못한 스포츠 환경에서 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그 시기에 맞는 운동들을 꾸준히 시켜주시는 게 좋고 너무 재능에 연연하지 마세요. 어쨌든 체육 활동은 조금 즐기기 위해서 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못해도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유아체육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힘들었었던 상황이 있으셨어요? 유아체육을 하면서 힘들었던 환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엄청나게 특출난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 말을 안 듣거나 이런 것들 물을 무서워한다거나 약간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거나. 근데 사실 유아체육에서 가장 힘든 거는 학부모님들이랑 상담하고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돼요. 아이들은 자기의 의사를 막 표현하기가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함께 진도를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분들은 조금 과도한 교육 지도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좀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한테 진도를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가 가장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엄청 핫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이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또 빠질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 우진이 어머니 아시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정말 있는지 네. 지금도 현장에서도 그런 어머님들이 실제로 존재하시는지. 이거는 드라마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연출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보면서 저 재밌게 봤어요. 1화부터 10화까지 완결까지 다 쭉 이어서 봤는데 사실 얼마 전에 약간 아이가 좀 잘 못하는 동작이나 잘 수영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기분 나빠하셨어요. 말을 할 때 다 아이들이 다 그렇죠. 지금은 아직 더 발달할 나이입니다.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머님이 기분이 나쁘셔서 데스크 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우리 아이는 영재 소리만 들었는데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약간 조금 위험하기도 하겠다.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 경우에 되게
좀 전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학원을 또 찾아보고 적응할 때까지 선생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막 전전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단 운동 환경만이 아니라 그런 조금 놓여 있는 많은 상황들을 이제 다양한 경험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 너무 컨트롤하지는 않았으면 맞아요.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유아체육을 막 시작을 했을 때 사실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는 엄청 힘들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학부모님들을 상대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엄마가 있으면 완전 애기가 돼요. 애기가 되는데 엄마가 딱 데려다 주자마자 악동이 됩니다. 친구들을 다 괴롭히고 다니고 다 밀치고 정말 자기가 먼저 하려고 막 뺏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한번 친구의 얼굴을 긁힌 적이 있었어요. 긁힌 적이 있었고 한번 또 떨어뜨려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올라가는 게 이제 자긴 질투가 나서 잡아 당겼는데 넘어지면서 입술 안에가 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밤늦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선생님이 때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날 설명을 해드렸어요. 누가 이렇게 하다가 잡아서 넘어지는 바람에 친구 여기가 입술 안에가 찢어졌다. 근데 CCTV를 보여달래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이 때린 것 같대요. 이런 오해를 정말 실제로 저도 많이 받아봐가지고 이제 참교육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그 교권 보호구 물론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한 번쯤은 조금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유아체육 강사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조금 안전한 상황에서 좀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정말 난감했었거든요. 사실 이 드라마에서 나온 교권 보호국은 보통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시간제 선생님들 이런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그 밖에서 사교육의 환경에 있는 강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보호받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사교육이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은 또 그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많이 마련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인권조례처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포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전위적 교육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권보호국이라는 명목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제도들이 좀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좀 이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울 수도 있는데 미운 친구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시나요? 사실 저는 유연하진 않아요. 좀 더 딱딱한 스타일이에요. 아이들에게 너무 그래, 너 괜찮아.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기보다는 저는 순간적인 상황에서 빠르게 아이들을 수업에서 배제를 시키는 과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지 않고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수업 분위기부터 해서 수업의 질이 자체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떼어놓고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만듭니다. 설명하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인지했을 때 그때 다시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혼내지 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들 혼내면 아이들 자존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체육 환경은 룰을 배우는 데예요. 우리가 한편으론 스포츠이기 때문에 규칙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배우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놓고 왜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혼내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수업에선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담이 있어요. 아직도 부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게 맞다. 제가 하는 게 지도하는 게 맞는 방식이다. 이게 옳은 방식이다라고 믿고 학부모님들께 상담해서 전화를 많이 드립니다. 오늘 아이를 혼냈습니다.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고 이런 말을 해서 집에서 조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별도로 좀 추가적으로 지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엊그제 일일 거예요. 한 친구가 수영 수업 중에서 8살 친구가 욕을 했어요. 욕을 한 게 저에게 이제 들켜가지고 이게 잡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운동 45분 50분 수업 중에 약 10분 정도를 저에게 잡혀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른 친구들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운동을 시키고 아이에게 너 어쩌다 그런 욕을 배우게 됐니?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욕의 뜻을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이러면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맞아요. 욕의 뜻을 모르고 너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요. 너 왜 했어? 재밌어서 했어? 그냥 재밌어서. 너 그럼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 한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재밌으니까 아이들 낄낄대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봤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너 왜 그런 말 해? 하고 넘어가지 않고 왜 이런 말을 했어? 어쩌다 이런 말을 했어?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과정이 10분을 좀 더 할애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 교육 과정에서 그것보다도 운동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 이전에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우리가 규칙을 배우는 구성원으로서 규칙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님의 통제가 너무 심해서 말 못하는 아이로 만들어 버려요. 사실 실제적으로도 이제 막 상담을 하거나 아이들이랑 뭐 아이한테 너 어떤 게 지금 뭐가 힘들어? 고민이 되는 게 있어? 해도 자기 표현을 확실히 못하는 친구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최근에는 중학교 친구가 리본을 못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묶게 한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아들은 리본을 못 묶는 애가 아니고 묶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리본을 못 묶어요. 신발끈도 못 묶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소 강사님은 어떻게 또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이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사실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 그 리본을 묶는 행위에 집착해서 이렇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못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 왜 리본을 못 묶어? 안 배웠어? 안 배웠으면 가르쳐 줄게. 근데 어머님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라면은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저희가 그거를 그런 거 하나까지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는 운동을 배우는 곳이죠. 라고 명확하게 부모님께도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희 상담을 오신 분 중에서 고등학생 아이를 상담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 아이를 향해서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잠시만요. 그 아이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잠시만요. 아이에게 다시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을 들으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도 끝까지 대답을 안 하죠. 잘 안 해요. 어머니가 대신 대답을 해줘요. 완벽한 대변인이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의사표현을 어디 가서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면 사실상 지도자분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어머님들 좀 자립심을 조금 키우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사실 운동 환경이 되게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진짜로 정말 힘든지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아픈지 이런 과정들을 선생님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운동하다가 아이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못해서. 맞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좀 많이 북돋아 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 있는데 운동을 하면 키가 클 수 있나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성장기에 특히 좋은 운동이 또 따로 있을까요? 성장기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골단판의 이제 잦은 충격이 이제 그게 이제 연골 조직이잖아요. 연골 조직이 골화가 되면서 키가 성장을 하는 건데 이게 약한 가벼운 충격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 이것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성장한다라고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것들은 유전자 사실 이제 타고나는 유전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키가 더 클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뼈의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지 않아야 되는 운동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 않아야 하는 운동. 네. 하지 않아야 되는 운동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무리한 운동. 약간 우리 요즘에 뭐 역도 같은 것도 있죠. 유아 역도들도 많이 하는데 이게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무리한 중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골단판이 다칠 수도 있고 무거운 중량을 들 때는 주변 건인대들도 쉽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에 저해가 돼요. 중요한 건 성장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을 줄여주는 게 아이들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는 시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시기 중요하죠. 운동 시간 특히. 왜냐면은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조금 운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밤 늦게까지 운동을 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되게 성장은 되게 다양한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 수면 그리고 그 햇빛, 시간 그리고 활동성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음식 섭취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조금 빠지게 되면은 아이들의 성장이 조금 늦어지게 됩니다. 특히 수면에 관련해서는 수면 이후에 2시간 정도 후부터 GH 호르몬, GH 이제 그로스 호르몬이 발현이 되는데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인자가 발현이 되고 잘 숙면을 취했을 경우 낮에 일어나서 햇빛을 받으면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총 한 하루에 20-30분 정도 이상의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아마 꾸준한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가 또 넘치면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는데 그쵸. 그런 것들은 생리학적 기준으로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때는 청소년기에 이제 조금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그 넘치는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소모해내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밤에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못 자고 뒤척이고 또 약간 혈기왕성해서 있는 남자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한 14세에서 18세, 17세 이 정도까지에는 사실 조금 더 트레이닝에 가까운 이게 웨이트 이게 상체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까 전이랑 좀 내용 다르잖아요. 그거는 조금 더 유아기, 그러니까 한 10살, 12살 뭐 이 정도 나이대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더 커서 진짜 밤에 잠 못 자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런 웨이트 운동을 좀 많이 제시해 주는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보면 이제 네. 각자 가지고 있는 체력과 이제 아이들의 성향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보면 활동성인 애들은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해야 그날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듯이 성향이 이제 뭐 조용하거나 뭐 체력이 좀 약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활동성이 있는 친구들 반면에 이제 뭐 몸이 약하거나 잔병 치레를 이제 자주 하는 이제 아이들도 체육 수업을 받는 것이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지금 체력이 나쁘기 때문에 운동까지 시키면 애들이 금방 지쳐.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아. 좀 애들은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과정이 더욱더 악화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계단 오르는 것도 한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조금씩 하나씩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짧은 10분짜리 운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가지고 운동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쌓였을 때 아이들이 체력으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좀 체력적인 요인들은 보통 유산소 운동을 많이 추천드려요.
유산소 운동이 체내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형성시켜가지고 이제 글리코겐이나 에너지원들을 빠르게 에너지로 환산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소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유산소성 운동들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확실하게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대 아이들이 조금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약간 달리기도 괜찮아요. 네, 요즘에 유행하고 있죠. 마라톤. 한 그 나이대 아이들에게 너무 막 장거리 마라톤은 좀 집중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 10km 이내 짧은 거리에 장거리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체육을 좀 늘리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떤 체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체육 프로그램이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국민 체력 100 너무 좋거든요. 약간 약간 컴페티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전체 1등급 받았어. 약간 이런 자부심이 또 생길 수 있죠. 맞아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체육 프로그램보다는 좀 시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설이. 네, 우리나라 학생들이 뛰어놀 곳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물며 농구 코트도 많이 줄어들었고 해외에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특히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체육 활동이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되게 중요해요. 생활체육이 정말 많은 지역으로 제가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끔 보편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의 사람들만 생활체육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체육시설들을 좀 더 확충해주고 아이들이 그리고 좀 그들 작은 규모의 리그 우리나라 어렸을 때 요즘에는 그런 체육 활동이 뉴 스포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뉴 스포츠를 한계가 너무 명확한 게 학생 때 말고는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냐면은 국내에 그 뉴 스포츠 리그가 없어요. 리그가 없는 이유는 리그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체육시설이 좀 많아지고 리그전이 좀 많아지면 이제 아이들한테도 자존감 향상도 될 수 있고 자신감 형성도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실 운동을 하면 머리가 똑똑해지거든요. 뭐 운동하면 다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손과 발을 좀 많이 쓰는 동작들을 하면 이 전전두엽이 엄청 발달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특히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유아체육을 시키는데 어린이집 등교하기 전에 거기 이제 어린이집 안에서 모래밭을 밟게 하고 그렇게 이제 뭐 손이나 발바닥을 좀 신경을 좀 발달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영재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또 이게 연구 결과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조금 그렇게 조금 자유롭고 조금 활동적인 그렇게 세상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활동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활동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아이들이 뛰다가 다쳐도 유하게 조금 좀 봐줄 수 있는 부모님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지 않겠나. 정말 다치면 마음 아파요. 제 아이도 아닌데 아이들 다치면 진짜 마음 아프고 너무 속상하거든요.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진짜 균형 잡고 쓰러지고 다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다치는구나, 아프구나라는 걸 자꾸 느끼고 자꾸 그런 간극, 실수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매우 필요해요. 자꾸 넘어질 때마다 쿠션을 대주는 그런 부모님보다는 넘어질 때마다 잡아주는 부모님보다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좀 주도해 주시면은 아이들에게 더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까 뇌 발달이 좋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해마 부분에 그 BDNF라는 인자가 발현이 되어가지고 수학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서 운동, 체육, 절대
쓸데없는 교과 과목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또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다. 예, TMI이긴 한데 예전에 제가 아이들한테 좀 감동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 자체가 사실 중심 잡기도 되게 힘든 운동이에요. 근데 5살, 6살 아이가 계속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울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한번 되게 좀 감명 깊었다고 해야 되나? 좀 감동받아가지고 나는 어른인데 내가 지금 잠깐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한번 느껴봤었거든요. 그때 아직도 저는 조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아이가 되게 조그맸어요. 자기 몸만한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서 자기가 어떻게 잘 달려보겠다고 가는데 사실 처음이니까 계속 넘어져요. 근데도 일어나고 넘어지는데도 일어나고 코너를 하면 어려운데도 계속 시도하다가 넘어지는데도 계속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도 전 한 번쯤은 이렇게 또 감동을 받았었는데 선생님은 그런 적이 있으세요 혹시? 저는 조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아이들보다는 저 수영 환경에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하는데 발차기를 사실 어른들도 발차기를 4-5바퀴 5바퀴 10바퀴씩 하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분명 힘들어하는 기색이 있어요. 다 하고 와가지고 제가 너 좀 쉴래? 아니요. 계속 돌게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냥 계속 해요. 선생님 저 얼만큼 하면 될까요? 물어보고 이만큼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하고 끝날 때까지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발차기만 계속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성장이 꽤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그런 기대가 친구들은 돼요.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어떤 학생으로 크고 있을지 맞아요. 진짜 아이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어요. 확실히 아이들한테 배우는 거는 힘든데도 자기는 하고 싶어하고 너무 재밌어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또 한 번 또 배워가는 또 저희도 과정인 것 맞아요. 같아요. 또 그 안에서 약간 좀 빨리 온 친구들이 그 형 누나들이 자기네들도 힘든데 뒤에서 자기 동생들 챙길 때가 있어요. 와 보면서 자기도 여유가 없는데 동생들을 챙기는 저 마음이 이게 진짜 교육 환경이 있구나. 이게 사실 같은 나이 때 애들끼리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근데 동생이 생기면은 거기서 좀 챙기고 막 모자 못 쓰면 모자 다시 씌워주고 약간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운동 활동반이 아니라 그런 이제 관계를 갖는 데 있어가지고 유의미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유독 겁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체육 활동을 시키고 싶은데 아이가 너무 유독 겁이 많을 때는 어떻게 참여 유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제 특수체육 관련한 자격이 있는데 그 특수체육론에서 보면은 항상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손끝 발끝으로 이 환경에 있는 사물들과 조금씩 만져보면서 촉감으로 먼저 만져보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약간 생경한 소음이나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소음들에도 조금 적응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놔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 계속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아이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자꾸 날 데려오라고 하래. 난 지금 집에 가고 싶은데 하면서 더 크게 울고 더 때를 부리고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그 옆에서 자꾸 지켜보면서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환경에 몰입할 수 있는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과 아이 컨택을 하고 그리고 이 환경을 내가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만지고 느껴보고 내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말단부터 해서 하나씩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날에 못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막 싫다고 이렇게 해서 자꾸 막 왜 우리 아이는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도 이게 여기가 처음이니까 조금
적응할 수 있도록 놔둬주세요.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많이 줄 거니까 조금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지켜봐주는 것도 이제 부모님과 이제 지도자분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게임에서 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거나 반대로 규칙을 전혀 안 지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또 지도 방법을 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울고불고 막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다행히. 아직 안 힘드셔봤나요? 아직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반대로 규칙을 안 지키고 날뛰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규칙을 안 지키는 친구들. 규칙을 안 지키는 친구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아요. 사실 수업에서 일단 배제시켜요. 일단 배제를 시킨 다음에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페널티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그 페널티들을 인지하면은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모 상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 전까지는 수업에 배제를 하고 그 상태에서 운동을 다른 아이들을 운동시키고 그 친구는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은 그때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너가 지금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네가 여기에 있는 거다. 넌 수영을 배우러 와가지고 운동을 배우러 와서 우리들 간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다시 이제 좀 내려오게 만들면은 사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아이가 내려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좀 고급 기술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에게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올려보내서 낮은 단계의 수업을 진행해요. 아이의 기초 단계. 그 아이들은 규칙은 안 지키는데 자기가 또 못하는 거 또 싫어해요. 맞아.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 너 이거부터 다시 해. 그러면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보조도구 착용 더 해줘요. 그래, 너무 싫어요. 자존심을 상해하거든요. 그러면은 너가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너가 이걸 하지 않아서, 너가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니까 억울해하지 마. 그리고 나서 다시 하면은 아이들이 표정은 안 좋지만 어쨌든 좀 열심히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또 이런 부모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선생님, 저희 아이 자존감 떨어지게 하지 마세요. 있었습니다. 역시. 네. 어머님, 저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자존감보다는 지금 환경에 적응하는 게 더 먼저고 규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일단하게 끝내고, 그리고 어머님하고 상담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아버님에게 다이렉트로 상담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선생님, 그럼 저희 아이 선생님한테 안 배울게요. 그런 경우는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거는 사교육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저는 한번 말씀드려요. 이 과정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아이가 변화할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실제로 그 경험을 겪고 아버님 어머님하고 전화했을 때 저희 수업을 하는 걸 보고 참관을 오셔가지고 수영을 규칙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되게 흡족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지도자들 잘해야 된다 맞지만 상담도 잘해야 되고 맞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게 사회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노력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면 또 참관을 하시잖아요. 어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하고 있는 그 반대편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했는데 사실 부담스럽거나 힘들진 않으세요? 초반에는 막 쇼잉도 해야 돼요. 이런 거 막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질서 정연한 것도 막 보여줘야 되고 막 이런데 처음에 그런 걸 신경 썼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게 전 아이들한테 학부모님이 계실 때도 사실 혼낼 때는 명확하게 혼냅니다. 사실 수영장은 너무 시끄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목소리가 크거든요. 부모님들 제가 뭔 말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근데 그 앞에서 그냥 아이들에게 크게 혼냅니다. 크게 혼내고 지도를 하는데 제가 내가 교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어머님들에게 말씀드려요. 어머님, 이건 그냥 놔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과정에선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칭찬보다는 조금 위로의 한마디를 해줘요. 다음 수업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고 보내주면은 아이들은 조금 괜찮아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아이들은 없어요. 그런 걸 느끼고 나면 다음에 더 말을 안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나아져서 와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가만 놔둘 수 없어서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지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이 아이에게 이런 조금 강한 피드백을 줬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처음만 잘 지나가고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좋은 성장이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담감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교육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면 그러니까 강습에 이제 클래스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여러 친구들을 같은 시간에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친구들 또래 친구들을 같이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을 혼자인 시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이제 학부모님들은 사실 컴플레인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 아이한테 신경 안 써줘요? 우리 아이는 남들 3개 할 때 우리 아이는 왜 하나밖에 안 봐주세요? 막 이런 컴플레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은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게 좀 설명하기가 좋아요. 어머님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아이들은 뒤처진 애들은 되게 단순한 동작을 이행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을 언제까지 잡아주고 만들어주고 자세 잡아주고 이럴 순 없잖아요. 스스로 걸을 수 있게끔 주는 단초들만 제공해야 되는데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언제까지 잡아줘가지고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이 성장 시기에는 이렇게 혼자서 밸런스가 깨지고 발차기가 무릎이 너무 많이 구부러지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아이들이 잘하게끔 만든다고 아이들을 잘해 보이는 걸 보이기 위해 가지고 계속 언제까지고 잡아주고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부모님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저희 아이는 체력이 너무 없어서 어떤 운동들을 하면 좋을까요?라고 이제 질문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 S리드 시청자분들께도 추천할 수 있는 유아체육이 있으시다면 카메라 보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랄게요. 조금 집에서 부모님들이 노력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맨몸 운동을 많이 해주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흉내내기 같은 거 좋거든요. 아이들하고 곰걸음 같은 거. 애들이랑 그 동물 흉내내기,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기, 캥거루처럼 멀리 뛰기 이런 것들 동물을 흉내내면서 하는 활동들도 너무 좋고요. 아이들이 그런 운동들뿐만 아니라 좀 뛰고 서로 게임 같은 놀이 체육을 통해 가지고 애들에게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어른들이 볼 땐 너무 쉬워 보이는 게임들도 아이들에게는 성장 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카드 짝 맞추기 이런 게임 뒤집고 다시 엎고 뒤집고 이런 동작들도 아이들에겐 성장 과정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놀이 체육의 일련으로 한번 집에서 교육해 주시면 아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아체육 강사를 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또 필요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지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거는 아직 기준은 없어요. 사교육에서는. 이제 물론 저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체육 이제 수영 관련 이제 국가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제 안전 관련한 적십자 인명구조 요원 이제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자격증은 우선 안전에 관련한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명구조 관련한 자격증들이 필수적으로 좀 있어 줘야지 우리가 유아체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이 문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성인과 아이가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특수체육이라든지 유아체육 관련한 서적을 한번 보고 그런 관련한 자격증은 한 번쯤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자격증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많이들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냥 애들 가르치면 되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문직이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자격 요건들을 좀 더 세심하게 따지는 기관으로 가는 게 좋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좀 그런 부분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그 지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사실 스마트폰에 엄청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엄청 구부정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트레칭 하나만 또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스트레칭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쉽고 좋은 거는 아이들이 가장 쉽고 이제 공부를 하고 컴퓨터 만지고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맥킨지 신전법이 가장 좋을 거예요. 앉아서도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고 팔을 쭉 펴고 턱을 들어가지고 몸을 피는 동작, 이런 동작만으로도 일단은 1차적인 조치는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맥킨지 신전법 같은 운동도 많이 하고 조금 만약에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전문 기관을 가셔가지고 운동을 진행하는 것도 좋아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수영을 와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수영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좋게 주진 않아요. 오히려 앞쪽 근육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 교정에 수영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유념하시면서 스포츠 활동에 아이들을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 강사님의 앞으로의 목표도 궁금한데요. 카메라 한번 보시고. 처음에 운동을 할 때는 그냥 내가 이게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남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고 즐거운 것만 찾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고 즐겁지만은 않아요. 꽤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기도 하고, 이 체육이라는 게 어떤 분들에겐 간절한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엄청 거창한 목적보다는 제가 좀 더 상대방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하는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게 1차적인 이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지도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는 나중에 어린이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성인들에게도 좋은 수업을, 좋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분들 키우시고 이제 성장하는데 많은 고민을 가지실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어떨 때는 건강한 성장보다는 이게 본 목적에서 멀어져서 내가 투자 비용.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아이들에게 이만큼 비용을 썼는데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는 저는 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운동은 이거는 어찌 보면은 생존의 필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진도 혹은 기술적 성장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난 특성도 다르고 재능 달라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아이가 이걸 못한다고 해서 아이가 절대로 부족한 게 아니에요. 혹은 아이가 어디서 영재 소리가 듣는다고 한들 어느 부분에서 한 부분에서는 또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 교육은 사실상 학대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너무 심한 압박을 주지 않고 조금 지켜봐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켜봐 주시면서 옆에 있는 지도자분들, 좋은 지도자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서 앞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수호 강사님이랑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시간 어떠셨을까요? 너무 사실 말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고 더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께 이제 좀 전달하고 싶었었는데 한 반절 정도는 한 것 같고 반절은 아직 다 못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만약에 초대받는다면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로 이제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수호 강사님의 유아체육 발달에 대해서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에슬리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슬리트.